자, 먼저 간호학개론 펼치시고요. 작년에 간호학개론의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첫 번째가 이제 간호, 인간, 건강, 환경관 그 네 가지 중에서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생명윤리,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생명윤리에 대해서 나왔고요. 세 번째가 이제 간호교육에 대해서 나왔어요. 근데 이 간호교육이 많이 이제 틀린 문제 중에 하나인데,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2018년도에 우리가 지금 어떤 것 때문에 서명운동하고 있어요? 조무사 그거를 이제 그 전문적인 용어로 간호인력 개편안, 그치? 간호인력 개편안 해갖고 조무사한테 이제 대학을 2년제 세우게 해서 실무사에서 이제 1급, 2급으로 지금 그것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그 인력 개편안이 딱 나와 있어요, 지금. 18년도에 그 실행을 한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간호계에서 상당히 이슈로 지금 갖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세계적인 트렌드하고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트렌드를 설명하시오. 이 문제를 썼어요. 2018년도 이렇게 해서. 이러면 이제 안 된다. 또 어떤 학생은 어떻게 했냐면은 이게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2년제 학교를 세우게 하는 것보다 간호조무사들은 어차피 우리가 교육을 하고 통합을 해서 우리 어떻게 끌어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간호학과 올 때 좀 가산점을 좀 많이 줘서 들어오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간호사하고 간호조무사하고 만나면은 이전에 연대에서 저희 그 은사님 여러분 계시고, 그 다음에 간호조무사협회 회장님 모셔갖고 무슨 얘기를 했는데 아주 막 떼굴떼굴 부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조무사협회 회장님께서. 그분들도 대학을 나오신 분이에요. 근데 어디하고 결탁해갖고 간호법을 또 반대하죠? 어느 협회하고 결탁해서 간호법 반대하고 있지? 의협하고 또 으쌰으쌰 해갖고 간호법을 또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의협은 간호법이 통과되면은 안 되지. 왜? 왜 안 될까? 우리가 처방권을 갖고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밥그릇이 뺏길 수밖에 없으니까 자기네들을 힘주는 그런 단체가 으쌰으쌰에서 오니까 같이 으쌰으쌰에서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간호교육에 2018년도 간호인력 개편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내 생각엔 이렇게 바꿔서 이런 트렌드로 나가야 된다. 지금 3년제가 4년제로 거의 다 통합이 됐죠. 그렇죠? 모든 게 다 통합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해서 4년제로 되어 있는데 2년제, 4년제로 이거를 갖다가 나눈다는 거는 이거는 아니거든요. 왜 아닐까? 왜? 병원에서는 2년제 출신들을 간호사라고 해서 쓰면은 더 좋을까, 안 좋을까? 병원 입장에서, 경영진 입장에서 어때요? 좋지. 왜? 월급을 조금 주니까. 근데 환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안 되지. 많이 배운 간호사와 그렇지 않은 간호사는요, 질적으로 틀려요. 여러분들 임상에서 그 짬밥 무시 못하지? 3년 경력, 5년 경력, 또 10년 경력, 그거 무시 못해요. 그렇듯이 경험이 많은 간호사와 그 다음에 공부를 많이 한 간호사는 질적으로 틀려요. 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간호계에서 간호사를 할 때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뭘까? 무지. 이게 뭐예요? 무식한 거지. 그러면 이게 뭐가 될까? 무감각. 무지면은요, 무감각이 와요. 모르는 간호사들은. 소듐 바이카보네이트, 우리가 이 완충계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응? 탄산수소 나트륨 이렇게 해서 나올 수도 있지만 바이카보네이트에서 나올 수도 있고,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 비본이라 그러잖아. 그러면은 응급처치 CPR 할 때 비본 주세요. 이거 있었던 일이에요. 응급실에서. 근데 신규 간호사가 선생님, 응? 바이카보네이트는 있고 비본은 없어요. 응? 알카락 뒤집어졌지. 자, 이렇게 되면은 뭐 환자가 사망하게 되지. 응? 그래서 우리 의료인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에 빠질 오류가 심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4년제로 올려놨는데
그거를 다시 2년제로 한다라는 거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데, 문제는 간혹에서 다 반대를 할까 어떨까? 응? 저는 이번 강의 간호학개론이라든가 뭐 그런 거 할 때는 좀 재밌게 하면서 좀 적나라한 거 다 깔려고 그래요. 응? 여러분들이 뭐 까셔도 되고 내가 까도 되는데, 간혹의 교수님들 참 말이 많으셔. 보면은 저도 강의를 하기는 하지만 서로 잘났다고 뭐 그렇게 그냥 따지는지, 특히 여자들만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요, 반대하시는 분이 많은데 찬성을 왜 할까? 응? 지방대는 2년제 전문대학이 훨씬 더 어떻게 효율성 있고 돈을 잘 번대요. 응? 그리고 4년제 간호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가 때문에, 평가 한번 오면은 아주 골치 아프거든요. 간호 평가원에서 평가하잖아. 평가에 이게 돼야지만이 패스한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지만, 이제 2017년도부터 그 법이 바뀌었죠? 그래야지 간호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져요. 그래서 지금 거의 다 어떻게 평가를 지금 거의 다 패스했어요. 평가하면서 시뮬레이션, 그쵸? 간호학과마다 시뮬레이션이 지금 다 되어 있고. 근데 이것 때문에 싫으니까 그냥 나는 2년제 가서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강의를 해야겠다라는 교수님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참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간호조무사협회가 부러운 거 딱 하나 있어요. 뭘까? 거기는요, 뭉치는 힘이 대단해요. 근데 우리 간호계는 한 70% 뭉치면 30%는 삐그덕거리지. 그래서 그게 좀 이제 문제라는 거. 그래서 간호교육에서 간호인력 이제 개편안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간호역사가 나왔어요. 간호역사. 간호역사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은, 선교사들이 1900년대 초에 외국의 선교사들이 많이 왔는데, 간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서 뿌리내린 여러 가지 역할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간호 역사를 하나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다문화. 그래서 이렇게 5문제가 나왔는데, 합격생들 커트라인을 보니까 3문제만 간호학개론에서 열심히 했어도 다 붙었어요. 3문제 이상은 붙어야 돼요. 3문제는. 그래서 그 간호인간 환경 건강, 그 다음에 생명윤리, 간호교육,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뭐 다문화도 여기에 같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문화적 다양성에 의해서, 우리 간호가 다양성과 개별성이 있으니까 그거를 쓴 사람도 다문화에서 또 맞췄어요. 그렇게 해갖고 3문제 이상을 맞은 사람은 이제 합격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그 기출문제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5문제에서 2가지는 꼭 나와요. 하나는 간호, 인간, 환경, 건강과 관련돼서, 하나는 생명윤리와 관련된 문제는 꼭 나옵니다. 이 2문제. 아셨죠? 이거는 공통된 문제예요. 그렇게 해서 아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처음 들어가겠습니다. 간호의 이론적 기초, 간호의 개념. 맨 처음부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요, 제가 숙제는 어떤 걸 내주냐면은, 거기 몇 페이지냐면은 단원 문제 풀이 있어요. 이거 숙제를 해오세요. 응? 어떻게 해야 될까? 손으로 써야 되는데, 정말 나는 손으로 쓰는 거 너무 싫다. 그러면은 워드로 치세요. 응? 워드로 쳐갖고 어떻게 프린트해서 공책에다가 붙이라고요. 응?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아셨죠? 손으로 쓰는 게 좋긴 하는데, 그렇게 갖고 외우시는 분들, 써서 외우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냥 외우는 사람들, 여러 가지 그 성향이 틀리니까, 공부하는 성향이 틀리니까. 그래서 이 단어 문제 풀이를 하다 보면은요, 모든 게 이게 딱 그 정립이 돼요. 자, 들어갑시다. 간호의 정의. 우리가 간호라고 하는 것은, 간호가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간호. 여러분들 간호사 지금 한 3년 이상 넘으셨나? 임상에서? 거의 한 3년 이상 넘으신 분은 좀 손 좀 들어보세요. 임상에서 한 3년 정도 되신 분. 나머지는 한 1년? 2년 정도.
1년 다 넘었어요. 지금 혹시 임상에 안 계신 분, 임상에 안 계시면은 지금 현재 비임상이면은 어디? 아니면은 그냥 집에서 공부하고 계신 분들, 임상하고 나서 집에서 공부하고 계신 분들, 임상에서 한 1년, 2년은 겪었죠. 그래도 그렇죠? 임상에서. 그러면 우리가 간호란 무엇인가 하는 거 보면은, 자, 간호는요, 위에다가 좀 쓰실래요? 추상적이면서 복합적인 개념이에요. 간호는 추상적이면서 복합적이고, 자, 개별성이 있지. 개별성. 환자마다 틀리죠. 정말 진상 같은 환자들 좀 많잖아요. 그렇죠? 환자분들 우리끼리 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개별성인데 또 어떻게 해요? 다양성이 있어요. 다양성. 그래서 이게 꼭 다문화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저는 봐요. 개별성, 다양성, 추상적이면서 복합적이면서 또 이게 다 어떻게? 포괄적. 근데 가장 중요한 거 뭐가 있을까요? 전문적이지, 전문적. 예전에 제가 여러분 나이 때는 그러니까 20대, 지금 뭐 30대 다 있죠. 여러분 나이 때는요. 제가 이제는 조금 있으면 이제 50대를 바라보는데 그렇게 안 보이지, 그쵸? 그렇게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있고 또 이제 학교에서 다 20대들하고만 있으니까 이게 이제 안 변하는 건지 아니면 철이 없어서 안 변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일이 있으면 어때요? 돈을 벌고 안 벌고 떠나서 일이 있으면 젊어져요. 여러분 여기 결혼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이도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물론 결혼해서 행복할 수도 있는데, 결혼이 인생의 꿈이고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거는 지금부터 지우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만두고, 나는 이제 이렇게 사랑하고 멋있는 이런 남자하고 만났으니까 나는 이제 한평생 공주왕자는 행복하게 살았다.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나한테 투자를 하고 내가 어떻게 자아가 정립되지 않으면요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요 끝까지, 물론 육아도 힘들고 나중에 그러긴 하지만, 결혼은 인생이 어떻게 하나의 그냥 뭐예요? 예전에는 필수 과정이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길 중에서 A, B, C, D, 결혼하는 사람, B,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사람, 뭐 C, 뭐 결혼했다가 이혼하는 사람, 뭐 있잖아요. 뭐 사별하는 사람. 그 중에 하나의 길을 내가 그냥 선택해서 가는 인생의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는 뭐 이렇게 해서 결혼에 절대, 요즘은 그쵸? 그러지 않죠? 근데 만약에 지금 저처럼 생각하고 계시는 분은 지금부터 딱 그거를 갖다가 접으시고 이제는 나한테 투자를 하시고, 또 만약에 자식이 있다면 자식을 이렇게 해갖고 해서 뭐 스카이 보내고 뭐 하고 어쩌고 저쩌고 자식한테 투자하면 자식이 말을 잘 들을까? 아니, 자식한테 투자한 지금 그런 돈으로 나한테 더 많이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언제부터 말 안 들을까 애들이? 어렸을 때는 엄마 이렇게 엄마가 최고예요. 엄마가 없으면 난리가 나요. 근데 언제부터 애가 딴 애가 돼요? 사춘기가 지나면은요 얘가 누구인지, 진짜예요. 특히 아들은 더하지. 난 또 아들만 둘이 있으니까 전혀 딴 애예요. 걔는 독립된 객체라는 거.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뭐 이렇게 뭐든지 뭐 이렇게 안 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나 자신을 사랑해야지 남을 사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행복해야지 환자도 어떻게 행복하게 할 수 있고 환자도 치유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한테 투자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한테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 거고, 뭐 눈 째고 뭐 코 뭐 이런 것도 좋아요.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좋아요. 뭐 쌍꺼풀 수술은 뭐 요즘 뭐 기본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예전에 팔자주름 있어갖고 이걸 이렇게 좀 하려고 했는데, 그 리도케인 들어가갖고 한 번은 큰일 날 뻔해갖고 이제는 안 해요. 리도케인 좀 들어가야 되잖아요. 리도케인이 독성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근데 그거 조금 들어갔는데 아주 막 난리가 났더라고. 막 죽을 뻔해갖고 이제는 나는 이제 그거 안 해요. 여기 이렇게 그 뭐지 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있는데 그거 안 하고 그냥 늙으려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고 뭐 살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머리로 들어가는 거는 결코 어떻게 누가 훔쳐가지 않고 내 자신이 가치관을 정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돼줘요. 공부는요 절대로 진짜. 그리고 이 간호는요 이제는 그 지식근로, 우리는 지식근로자예요. 이 지식으로 먹고 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부하면은 나중에 연대 들어가면은 연대의 그 수업료가 등록금이 굉장히 높지. 그래서 내가 이까지 거요 미쳤지 이걸 뭐 이렇게 해갖고. 근데 그 졸업하고 나서 또 학사, 석사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 그거의 한 10배는 뽑아 먹어요. 내 말이 틀리나 나중에 한번. 인생에서 내가 그 등록금 투자한 거에 10배 이상은 뽑아 먹는다. 돈으로. 아셨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의 선배면서 어떨까? 인생 선배로서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나한테 투자한다라고. 내가 또 이제 또 이렇게 옆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또 다시 와야지. 어쨌든 전문적인 기술까지 있고, 그 다음에 자, 육체 노동이 심하죠. 육체 노동만 심한가? 그렇지, 그렇지. 감정 노동. 우리가 또 이따 할 거예요. 감정 노동. 우리는 감정 노동자예요. 지식 근로자이면서 감정 노동. 이따가 감정 노동에 대해서 이제 논문을 이제 한번 볼 거예요. 밑에서부터 훅 올라오지 진짜. 내가 정말 간호사만이면 저걸 그냥 아주. 그러면서도 참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임상에서 13년을 있었어요. 수간호사 외래 간호 팀장까지 있다가 나왔는데, 특히 이제 외래 아주 별별 환자들 이제 많이 있죠. 그래서 간호는 요거까지 들어간다라는 거. 간호의 정의.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요거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글을 쓸 때요, 단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단어, 주요 용어가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그거를 보거든요. 개별성, 다양성, 전문적이면서 포괄적이면서 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추상적이다. 간호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추상적이다. 그래서 자, 간호의 정의 한번 봅시다. 본론으로 들어와서 사전적 의미는 널싱으로 자, 먹이다, 기르다, 양육하다의 뜻을 지니고 있다. 한자의 의미로는 볼간, 보활호, 간호. 자, 그래서 간호원을 이 명칭을 만든 사람이 누굴까? 선교사들이에요. 응? 우리가 지금 예전엔 간호부, 간호원, 간호사였는데 어쨌든 간호를 우리나라 말 간호를 끄집어낸 사람 누구예요? 간호선교사들이에요. 간호선교사들의 역할. 대단하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단락 보세요. 자, 나이팅게일 정의가 있고 우리나라 대한간호협회 정의가 있어요. 간호란 대상자로 하여금, 대상자, 자연적 치유 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1번 해놓고, 그 다음에 2번 장애를 만났을 때 극복할 수 있도록 인간의 상태를 가장 좋게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다. 예전에 RNBSN 시험에서는 간호의 정의를 논하시오 할 때 위에서 사전적 의미 이것 써도 맞고, 그 다음에 밑에 나이팅게일의 간호의 정의를 써도 맞았어요. 근데 여기서 대상자는 어떤 대상자예요? 모든 연령층, 사회 문화에 속한 사람들을 돕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대상자가 모든 연령층, 사회 문화에 속한 사람들이다. 자, 우리나라는요, 의료가 몇 퍼센트, 민간 의료가 몇 퍼센트죠? 90%가 민간 의료예요. 민간 의료. 자, 10%는 공공의료예요. 공공의료 서비스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보건소. 그 다음에 의료원 있잖아. 우리 보면 지방의료원.
국립의료원, 그 다음에 경기도립의료원, 수원의료원. 그래서 이번에 그 감염병 사태에서 우리 이 공공의료가 이게 안 돼갖고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거잖아요. 근데 영국은 어떨까? 영국은 90%가 공공의료예요. 10%가 민간의료예요. 물론 그 장단점이 있어요. 어쨌든 근데 여기에서 나이팅게일은 모든 연령층이라고 그랬어요. 사회문화적 모든 배경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 다 빼고 모든 연령층. 자, 우리가 의료와 교육은요. 자, 공공성이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돈 없는 사람은 그냥 죽고 돈 없는 사람은 공부 못하는 거라.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연대에서 표방하는 것도 이거. 물론 뭐 민간 의료도 중요하긴 하지만 의료와 교육은 공공성이 있어야 된다. 특히 의료는 의식주 다음에 뭐예요? 요즘 의료까지 들어가죠. 의식주 의료. 그만큼 의료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암센터에 있을 때 보니까 암 환자들이요, 고농도 비타민C를 맞는 사람들 오래 살을까 안 살을까? 그게 그 원앰플에 10cc, 원앰플에 20cc 10g, 그치? 고농도. 그거를 맞는 사람들은 삶의 질이 올라가면서 어떻게? 오래 살아요. 근데 그게 한 병에 비급여에서 싸면은 3만원에서 35,000원인데 노말셀라인에다가 그거 3개 섞으면은 한 10만원 정도 되죠. 그거를 일주일에 3번 맞으면 30, 한 달이면은 얼마일까? 120이죠. 120이란 돈은 굉장히 큰 거예요. 암 환자들 같은 경우. 돈 있는 사람은 그걸 맞아요. 자식들이 해주던가.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할아버지인데 간암으로 모든 게 다 어떻게 메타됐어요. 그래서 그걸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거를 했는데 자식들이 셋이서 30만원, 넷이서 이제 30만원씩 해갖고 그렇게 해갖고 한 5달을 했는데 알파페토 프로테인이 2만에서 뚝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자식들이 30만원씩 내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고 퇴원을 시켰어요. 그러더니 3개월 후에 와서 PAT, 페트 찍고 알파페토 프로테인이 3만명. 그러고 나서 나중에 저기 어디 가셨을까?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보고 우리나라 지금 의료 서비스는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물론 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이 높긴 하지만, 인간의 그 생명은 예전에는 하늘에 달렸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디에 있어요? 인간의 생명은 돈에 있더라고요, 지금. 돈에 있어요. 우리나라의 이런 맹점, 이런 거를 좀 알아주시고, 그래서 이번에 그 보건소에서 착출됐죠? 8직급 공무원, 그 간호사 공무원들이 어디로? 의료원으로 착출됐잖아요. 그래서 메르스 치료를 하고, 그쵸? 그랬죠? 그래서 이 공공의료에 더 어떻게, 우리나라는 이거 확대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감염병 또 왔을 때 어떻게 될까? 다 죽지. 큰일 나죠. 음압시설이라든가 뭐 그런 거. 근데 이 민간의료에서 안 뚫린 병원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빅5 병원에서 안 뚫린 병원, 세브란스 안 뚫렸죠. 그쵸? 지금 삼성서울병원이 좀 뚫려갖고 그것 때문에 좀 그렇긴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지금 겪어서 알겠지만 5월 말부터, 그러니까 5월 중순부터 학생자 실습이 전면 중단되면서 이렇게 교수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제자들이 그 메르스 환자를 치료하는 중환자실에서 볼 때 정말 너무너무 눈물겹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한다고.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대상자는 모든 연령층 사회문화에 속한 사람들을 돕는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뭐를 중요시한 거예요? 공공성을 중요시했죠. 영국이죠. 영국이, 그쵸? 공공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물론 영국도 여러 가지 뭐 지금 뭐 경기도 안 좋고 그렇긴 하지만 우리나라 탈북자들이 지금 어디로 많이 가고 있는 줄 아세요? 영국으로 가고 있어요. 왜? 우리나라 탈북자들의 어떤 그런 편견 때문에. 편견 때문에. 근데 영국에서는 그걸 또 난민으로 받아줘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해결점이 많이 우리는 할 게 많아요. 통일 이전에. 자, 그 다음에 근데 그렇지만 이게 다 어떻게 근거가 되냐면, 자, 어떤 근거? 거기 보세요. 간호 실무가 책임면에서 간호를 자연의 건강 법칙에 대한 체계적인 탐구에 근거한 인간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다시 정리할게요. 나이팅게일은 돕는 것이라고 했어요. 어떤 걸 도와요? 자연적인 치유 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돕고, 또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인간의 상태를 가장 좋게 유지하도록 돕는 것. 대상자는 어떤 대상자? 모든 연령층 사회문화에 속한 사람들이 대상자이고, 근데 이거에 대한 근거는 자연의 건강 법칙에 대한 체계적인 탐구에 근거한 인간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 이게 바로 근거가 됐다.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간호의 정의 그렇게 해서 끝나고, 우리나라 대한간호협회에서 간호의 정의 1983년도에 간호는 모든 개인, 가정,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해서 건강의 회복, 질병의 예방, 건강의 유지와 그 증진에 필요한 지식, 기력, 의지와 자원을 갖추도록 어떻게 직접 도와주는 활동. 여기서도 돕는 활동이 들어가고 있어요. 돕는 활동.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간호의 목적 봅시다. 요거는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건강 증진, 질병 예방, 건강 회복, 고통 경감. 건강 증진. 자, 봅시다. 첫 번째, 두 번째 여러분들 그냥 보시고요. 세 번째 보세요.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 지적 건강의 균형 상태를 말하는 거. 건강 증진. 자, 거기에서 끝에 보시면은 대상자의 개별성 또 나오죠. 다문화, 문화적, 사회,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다. 이것도 하나의 다문화적 성격이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병 예방.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있는 대상자를 보호하고 특정한 질병이나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돕는 것. 자, 여기에서 보면은 검진과 조기 발견. 그쵸? 질병 예방.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 건강 회복. 건강 문제를 지닌 대상자예요. 여기서는. 그치? 건강 문제를 지닌 대상자. 최적의 기능 수준을 되찾아 최상의 안녕 상태를 어떻게 성취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돕는 것. 자, 그래서 여기에서 건강회복에서 맨 끝에 보세요. 특히 대상자가 가족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들의 문화에 적절한 간호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여기서도 또 다문화가 나오는 거. 고통 경감. 간호사는 대상자의 합리적인 판단 능력을 회복시키거나 어떻게 유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시킬 수 있다. 고통은 신체적 고통도 있고 정신적 고통도 있고 영적 고통 모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순한 투약뿐만 아니라 다양한 접근을 개발하고 제공해서 고통 완화를 도모해야 된다. 자, 우리 지금 보면은 암 환자들 플라세보 써요, 안 써요? 안 쓰지. 근데 내가 여러분 나이 때는 썼어요. 그때 생각하면은 너무 미안해요. 암 환자들한테. 솔직히 그때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플라세보라고 얘기하고 보호자한테 어떻게 얘기했을까? 너무 많이 마약을 맞으면은 부작용이 생깁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 사이드 이펙트보다 어떻게 고통 경감이 더 베니핏이 크니까 고통을 호소할 때마다 주는 게 원칙이죠, 지금은. 그쵸? 그래서 고통 경감, 지금은 그 옛날하고 많이 틀려졌다라는 거. 지금 생각하면은 너무 미안하고, 지금 하늘나라에 가 계신 분들 얼마나 힘들었을까. 암의 고통이 굉장히 쉽지 않은데. 자, 그렇게 해서 정리하세요. 자, 우리가 지금 간호하고 간호의 목적을 했는데, 그 다음에 간호학이 나와요. 간호하고 뭐가 틀릴까? 비슷한데, 자, 학문이 들어가지. 학문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사이언스라고 그러지. 그쵸? 간호학. 간호. 학문, 사이언스가 들어가요. 그러면은 사이언스는 뭐예요? 한국말로 과학.
그래서 간호과학이 되는 거잖아. 간호과학. 간호학은 간호활동을 어떻게 해? 과학적 논리에 맡겨서 이 과학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간호학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그래서 지식으로 형성하여 경험적 근거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인간과 그 생활현상을 다루는 학문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자, 그렇다면은 간호학을 다른 걸로, 간호학문이랑 똑같은 것이니까 실무적 목적으로 향하는 서술적 이론일 뿐만 아니라 처방이론. 그 다음에 그 다음 줄 임상실무를 관리하는 학문이다. 자, 또한 인간과 임상현상이 만나는 실천 학문으로서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의 총체적 건강 관점에서 발전했다. 그래서 총체적, 전체적 시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이 간호학을 또다시 간호과학이라고 그러죠.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자, 과학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왜 과학이라 하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과학 그 자체는 논리성, 실증성, 객관성, 과학의 속성이에요. 논리성이 뭘까? 누구 보고, 자, 논리적이라고 한다는 말은 왜 논리적일까? 아, 저 사람 참 논리적이야. 기승전결이 있는 거. 이게 바로 논리적이라 그래요. 논리적. 그 다음에 실증적은 뭘까? 실제 사실을 어떻게 해? 자, 실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증명할 수 있는 거. 실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객관성. 객관성은 우리가 참 객관적이다. 이거는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 이렇게 정의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과학의 뜻이에요. 과학의 뜻. 자, 그렇다면 간호과학 봅시다. 간호는 과학적인 측면과 기술, 예술적인 측면에다 별표 좀 하세요. 이따가 예술적인 측면에서 간호를 또 한번 정의할 거거든요. 우리가 헬핑 아트라고 하잖아. 그쵸? 간호를 헬핑 아트. 학문으로서의 간호학은 간호의 독특한 철학적 관점으로부터 오며 개인, 가족, 집단 및 조직, 지역사회와 세계의 광범위한 인간과 그 생활현상을 다룬다. 자, 그 다음에 간호과학은 생애에 걸친 질병, 건강에서의 인간 반응에 대한 분석이다. 그래서 우리 간호과학의 첫 번째 줄에서 세 번째 줄은 좀 알아두셔야 돼요. 알아두시고요. 나머지는 인간 반응에 대한 분석. 그 다음 줄 지식체. 또 경험적 과학이다. 경험적 과학. 그래서 인간이 건강을 유지 증진 질병 예방에서 질병으로부터 회복하도록 간호를 제공하는 간호 업무의 지침이 되는 과학적 지식체이다. 자, 간호과학의 목적 봅시다. 첫째, 인간의 본질을 규명하고 인간의 행위를 설명하며 이해하고 인류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둘째, 서술, 설명, 예측, 통제. 이건 이제 이론에서도 나와요. 서술하고 설명하고 예측, 통제. 셋째, 생물적, 행동적, 사회적, 문화적 영역에서 건강과 질병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설명하는 것이다. 자, 간호과학의 특징, 경험적 과학이에요. 경험적. 그쵸? 경험적 과학이고, 또 인간을 대상으로 하니까 인본주의 과학이고, 또 이거는 어떻게? 응용과학이다. 이렇게 해서 세 개를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간호학의 지식구축. 이거는요, 카퍼의 지식구축인데, 이건 솔직히 그 석사학위, 박사학위, 종합시험 볼 때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넣냐면 여기에서 보면은요, 간호의 예술적 요소인 헬핑 아트, 미학, 요거는 꼭 알아두시라고 제가 넣었어요. 지금까지 계속 간호의 간호 학문, 간호의 목적, 간호 과학의 목적 다 이렇게 했어요. 만약에 문제가 간호란 뭐뭐뭐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간호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그러면 어떤 거 쓰면 될까? 앞에서 나온 거 쫙 정리해서 아무거나 쓰면 된다는 거. 응?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연습 문제를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간호는 나이팅게일이 정의한 것도 맞고, 또 간호는 학문이면서,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객관성 있고 또 논리적이면서 그런 것도 써도 되고, 그쵸? 그 다음에 간호의 목적에 대해서 쓸 수 있죠. 질병 예방, 건강 증진, 고통 경감, 건강 회복. 그거 쫙 써가면서 나름대로 간호에 이제 그걸 갖다가 해서 마무리하고. 그래도 그게 맞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모든 거를 어떻게 다 쓰려면은 숙제를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계속 봐야지. 여기에다가 쓴 거 한 번씩 두 번씩 보면은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 35세에서 40세까지는 할 수 있어요. 40이 넘어가면은 전화번호를 못 외우겠더라고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겁내지 마시라고요. 아셨죠? 자, 여기에서 카퍼의 지식 형태에서 자, 미학 봅시다. 간호의 예술적, 왜 간호를 왜 미학적 요소 혹은 예술 혹은 행위랑 예술 아트라고 하는가? 이게 한번 문제가 예전에 한번 나왔는데 이제는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간호의 정의를 쓸 때 이것도 하나 써도 되거든요. 이게 들어가도 된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미학적 요소는 아트 혹은 행위라고 부르는 단일하고 독특하면서 주관적인 표현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다. 자, 왜 여기에서 미학적 알미라고 하는데, 간호에 있어서 미학적 알문, 행위, 태도, 취향, 타인에게 반응하는 간호사의 상호작용을 가시화시켜준다. 이것은 순간적으로 부딪히는 일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바로 알게 해주며 이렇게 의미를 파악함으로써 예술적 간호행위를 창조한다. 그래서 헬핑 아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순간적으로 부딪히는 일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바로 알게 해준다. 우리가 응급실에서 어떤 환자가 왔어요. 이 사람이 산증인지 알칼리증인지 ABCL 뽑으면 뭘 봐야 돼? 어떤 걸 봐야 돼? PO2가 중요해요? PCO2가 중요해요? 응? PO2도 물론 중요하지만 ABC에서 산증, 알칼리증, 그 다음에 대사성, 세 가지를 보면 되지. pH 보고 그 다음에 응? CO2, PCO2 보고 그 다음에 또 HCO3 마이너스 이거 보면 되잖아.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게 PCO2잖아. 응? 그런 순간적으로 부딪히는 일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그러면 PCO2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산증이잖아. 응? 산증이면은 뭐예요? 그거는 호흡이 뭔가 여기서 이게 안 나오는 거잖아. 원활하지 못하고 여기 축적되는 게 산증이잖아요. 물론 대사성 산증도 있지만 호흡성 산증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응급실에서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알람이 울려요. OCS가 잘 되어 있는 병원 같은 경우에는 삑삑 울려요. 근데 삑삑 울렸는데 그거를 봤는데도 PCO2가 그렇게 높은데 이게 산증인지 뭔지 몰라갖고 가만히 있는 간호사와 이게 울려서 이렇게 해서 산증이 오고 있습니다 노티하고 있는 간호사하고는 이게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순간적으로 부딪히는 일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그래서 바로 알게 해주며 이렇게 의미를 파악함으로써 예술적 간호행위를 창조한다. 그렇게 하면서 하는 모든 게 예술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굉장히 어렵지. 그게 뭐 또 예술이야, 그치? 근데 이거 간호 이론가의 이거는 그 설명이고 이거를 연대 교수님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석사, 박사, 졸업시험 볼 때 이거는 꼭 나와요. 이거는 꼭 나오고 카퍼의 지식 형태, 뭐 윤리, 미학, 개인적 요소, 경험 및 실증적 요소 이렇게 요거 4개를 달달달달달 외워서 다 써야지. 안 그러면 하나라도 안 쓰면은 패스가 안 돼서
간호 그거 박사학위 논문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패스 안 돼갖고 막 어디 전임으로 못 가고, 근데 패스 안 하면 영락 없이 패스 안 시켜요. 아주 칼 같아요. 아무리 가서 이렇게 막 울고불고 난리를 쳐도 해주실까? 안 해주셔요. 안 해주셔요. 좀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하지? 그래서 연대를 나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알아줘요.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거를 학교에서 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요게 중요해요. 간호를 왜 헬핑 아트라고 하는지, 왜 아트가 들어가는지, 순간적으로 부딪히는 일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바로 알게 해주며, 이렇게 의미를 파악함으로써 간호 행위를 하는 거, 그게 바로 예술적으로 창조한다라는 거예요. 예술적 간호 행위를 창조한다. 거기까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보세요. 그 다음 밑으로 세 번째 줄 아래, 간호사의 행위는 예술적 기교의 요소를 띠고 독특하고 의미 있는 창조적 상호작용, 즉 간호사의 미학적 행위는 장기간의 훈련과 교육이 필요한 구체적 지식의 형태로서 주어진 상황에서 우선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는 판단, 상황 속에서 감지되는 뉘앙스, 간호사 자신의 관점, 흥미, 행위자로서의 욕구 등에 기초하여 환자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언제, 어떻게 하는지를 알게 해주는 지식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할 때는 위에 단락하고 그 밑에 있죠. 제가 얘기한 거 같이 정리를 하시되, 여러분들이 외우기 쉬운 걸 외우세요. 물론 이거 두 개 다 하면은 좋은데, 간호의 정의를 쓰시고, 간호는 헬핑 아트이다 하면서 쫙 이거를 쓰면 얘는 뭔가 있는 애구나, 뭔가 들은 애구나. 아셨죠? 두 가지를 쓰던가, 아니면 두 가지 다 못 쓰면 어떻게 해요? 한 가지라도 제대로 좀 알아두셔야 돼요. 우선적으로 순간적인 판단, 그게 바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간호행위 하는 거를 어떻게 예술적 행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것도 하나의 예술적 행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부심을 갖고 하세요. 자부심을 갖고. 여태까지 그 간호사 하면서 아유 지긋지긋해, 내가 어쩌다가 이런 간호사를 해갖고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죠. 그게 이제 3년째 오지? 그 다음에 그거 넘어가면은 5년에서 7년. 거기다 이제 결혼도 안 하고, 동료는 결혼해갖고 뭐 시집 잘 갔네, 뭐 했네 해갖고, 남편이 뭐 좋은 사람 만나갖고 뭐 이제 취직이 된 거지. 이제 백조가 이제 취직이 돼갖고 이렇게 나가서 얼마나 부러울까. 그러면서 이제 이제 또 한 번 오고, 나는 왜 이래갖고 결혼을 안 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한 번 오고, 간호를. 근데 저는 지금 제가 간호사를 선택을 해갖고 3년째 그랬지. 5년째 그래갖고 이제 첫눈에 반한 남자하고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아야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거기서 틀어졌어요. 인생의 위기가 왔어요. 아, 이게 아니구나 해서 다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지금은요, 제가 간호학을 한 거를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20년 전에 간호사였을 때 10명 중에 4명이 간호 전문직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지금은 10명 중에 몇 명을 전문직이라고 생각하지? 간호사를 8명 정도는 전문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의료인 전문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어때요? 간호학과 가려면 엄청 세요, 여러분. 간호학과 오는 학생들이요, 지방대건 서울대건 간호학과는요 몇 등급이어야 되는 줄 알아요? 신입생들? 2등급. 특히 정시는 2등급. 이게 커트라인이에요. 수시에서는 뭐 한 2.7, 8등급, 뭐 2등급 다 뭐 받겠지. 근데 우리 큰애가 고2인데 2등급은 좀 굉장히 받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 학생들이 지금 뭐예요? 왜 간호학과가 이렇게 떴을까? 난 간호학과가 이렇게 많이 뜰 줄은 세상에 상상도 못했어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입학원서를 내면은요, 연대 간호학과는요, 입학원서 대금이 얼마 들어오는지 아세요? 40억, 50억이 들어와요. 원서 대금만. 그래서 그러니까 총장님 있고 학생 모임, 학생들이 이렇게 회의 있죠? 그러면은 상 타러 가요, 학장님이, 간호학장님이. 고개 뻣뻣이 들고. 왜? 그 40억이 어디로 들어가요?
대학본부로 들어가요. 여러분이 헌금 40억 그게 어디야? 어? 그럼 대학에 그게 그 발전기금으로 쓰고, 예전에는 간호학과가 그냥 저 밑에 다 그냥 뭐 자기네 커트라인 깎아먹는다고 다들 난리